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견과류가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견과류에 숨겨진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견과류를 매일 드시나요? 아침에 한 줌, 오후 간식으로, 또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무심코 집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35%가 전날 밤 고지방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지방 음식 중에서 견과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통해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박모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남성인 박모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가 정말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사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에서도 꾸준한 견과류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20%까지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견과류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과도한 섭취와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입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주성분은 지방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그래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견과류 100g당 지방 함량을 보면 아몬드는 49g, 호두는 65g, 마카다미아는 무려 76g이나 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삼겹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제한 없이 드신다는 점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30g을 훌쩍 넘어서 100g, 200g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지방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때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혈소판 응집이 증가합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응집되면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은 혈소판 응집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염증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새벽 뇌졸중의 비밀. 뇌졸중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놀랍게도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를 뇌졸중의 마왕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시간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새벽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20ml에서 30mHg 정도 올라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밤사이 수분 섭취가 없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소판 응집이 증가합니다. 새벽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밤에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끈적해진 혈액의 지방까지 더해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밤에 견과류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하면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지방 대사의 일주기 리듬. 우리 몸의 지방 대사는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지방을 에너지로 활발히 사용하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을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견과류를 먹으면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보다는 체내에 축적되거나 혈액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과 소화의 관계. 밤늦게 견과류를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위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 상승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 분석.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김모 씨는 매일 저녁 10시쯤 견과류 믹스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혈압도 이전보다 20mHg 정도 상승했습니다. 48세 이모 씨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기 전에 호두를 많이 드셨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보고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한 소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혈전 생성의 메커니즘. 밤에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1단계 지방산 방출. 견과류의 지방이 소화되면서 혈액 속으로 지방산이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섭취 후 2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2단계 혈액점도 증가. 혈액 속 지방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끈적한 혈액은 작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3단계 혈소판 활성화. 지방산은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신호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활성화된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4단계 염증 반응 증가. 과도한 지방 섭취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더욱 촉진합니다. 5단계 새벽 위험 시간대 도래. 이렇게 만들어진 혈전이 새벽의 급격한 혈압 상승과 만나면서 뇌혈관을 막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장 위험한 견과류와 최악의 섭취 조합. 모든 견과류가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함량과 성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견과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견과류 1위,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100g당 무려 76g의 지방이 들어있어 전체 칼로리의 85%가 지방에서 나옵니다. 마카다미아의 지방 중 60%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입니다. 올레산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씨발의 무게는 약 12g이고 여기에는 9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버터 한 스푼과 비슷한 지방량입니다. 만약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카다미아를 30알에서 50알 정도 드신다면 버터를 3스푼에서 5스푼이나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100g당 718칼로리로 이는 햄버거 한 개의 칼로리와 비슷합니다. 포만감 없이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위험 견과류 2위 브라질너트.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극도로 높은 견과류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약 95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셀레늄 권장량이 55마이크로그램, 상한선이 400마이크로그램임을 고려하면 브라질너트 4알에서 5알만 먹어도 상한선에 도달합니다. 셀레늄 과다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잘 부서지고 변색됨,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남, 머리카락이 빠짐, 근육 약화와 관절 통증, 신경계 손상,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이런 증상들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위험 견과류 3위 피칸.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100g당 72g의 지방이 들어있어
마카다미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피칸의 특징은 단맛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피칸은 종종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되어 판매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최악의 섭취 조합. 견과류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견과류 플러스 소금.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 한 봉지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30%에서 50%가 들어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소금의 나트륨이 만나면 혈관에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견과류 플러스 설탕. 초콜릿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설탕은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설탕이 만나면 혈액 속 중성지방 농도가 더욱 높아져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견과류 플러스 알코올. 많은 분들이 맥주나 와인 안주로 견과류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알코올이 만나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중성지방의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지방이 많은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전 생성 위험이 배가 됩니다. 견과류 플러스 카페인. 커피와 견과류의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올립니다. 견과류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과 카페인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만나면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별 위험도와 섭취 주의사항. 각 견과류별로 구체적인 위험도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몬드 위험도 중간. 아몬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견과류입니다. 지방 함량이 49g으로 견과류 중에서는 중간 정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아몬드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아몬드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하루 적정량은 20알에서 25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비타민이, 마그네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호두 위험도 중간.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호두는 100g당 65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호두는 맛이 고소하여 많이 먹기 쉬운 견과류입니다. 호두의 하루 적정량은 4알에서 5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캐슈넛 위험도 낮음.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100g당 44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견과류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캐슈넛은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캐슈넛의 하루 적정량은 15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피스타치오 위험도 낮음.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서 먹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가 조절됩니다. 이 때문에 과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하루 적정량은 30알에서 40알 정도입니다. 땅콩 위험도 낮음.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이 견과류와 비슷하여 함께 분류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49g으로 적당하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땅콩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땅콩의 하루 적정량은 30g 정도입니다.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 4가지 황금 법칙. 이제 견과류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법칙만 지키시면 견과류의 이점은 취하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정확한 섭취량 지키기. 견과류의 하루 적정량은 30g입니다. 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여성이나 노인의 경우 20g에서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3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구체적으로 견과류별 적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몬드,
20알에서 25알. 호두 4알에서 5알 반쪽 기준 8쪽에서 10쪽. 캐슈넛 15알에서 20알. 피스타치오 30알에서 40알. 땅콩 40알에서 50알. 마카다미아 6알에서 8알. 브라질너트 1알에서 2알. 이 양을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량 방법. 견과류를 드실 때는 대충 짐작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량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울로 30g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울이 없다면 손바닥을 이용하세요. 성인 여성의 손바닥 한 움큼이 대략 30g 정도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조금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그릇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밥그릇의 4분의 1 정도가 대략 30g입니다. 두 번째 법칙, 섭취 시간 조절하기. 견과류를 먹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지방을 에너지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대. 오전 10시경, 아침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먹은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점심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입니다. 이 시간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오후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저녁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시간대. 저녁 6시 이후에는 견과류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부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는 금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견과류를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새벽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운동과의 조합. 만약 저녁에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전 1시간의 소량의 견과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해 지방이 에너지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g 아몬드 8알에서 10알 정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 가공되지 않은 순수 견과류 선택하기.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견과류나 단순 로스팅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가공 견과류.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30-50%에 달합니다. 이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초콜릿 코팅 견과류는 포화지방과 설탕이 동시에 들어있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올바른 견과류 선택법. 무염 로스팅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적당한 열 처리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생견과류도 좋지만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면 농약 잔류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중요합니다. 대용량보다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칙,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기.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견과류마다 고유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섭취 계획 예시. 월요일, 아몬드 위주 비타민이 보충. 화요일, 호두 위주 오메가3 보충. 수요일, 캐슈넛 위주 마그네슘 보충. 목요일, 피스타치오 위주 루테인 보충. 금요일, 아몬드와 호두 믹스. 토요일, 캐슈넛과 피스타치오 믹스. 일요일, 전체 믹스 소량씩. 영양소별 효과. 아몬드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방지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캐슈넛의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심장 리듬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오의 루테인은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특별한 상황들. 모든 사람에게 견과류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 이미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분들은 견과류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mg 디어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mg 디어 이상인 경우 견과류 섭취량을 하루 15g 절반량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 변화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상승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견과류 적정량은 하루 20g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신장질환 환자.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의 인과 칼륨 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브라질너트는 인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위험. 견과류는 8대 알레르기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견과류를 드시거나 새로운 종류를 시도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 견과류가 부담스럽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을 위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간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등은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해바라기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적정량은 1스푼에서 2스푼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말린 과일. 무가당 말린 과일은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말린 살구, 무화과, 대추 등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하루 20g에서 30g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트와 베리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을 넣은 간식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만감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섭취 후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견과류를 과다 섭취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입안이나 목이 붓고 호흡이 어려우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증상으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 증상. 견과류를 과다 섭취한 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이 있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이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관련 증상. 견과류 과다 섭취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 두통이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20mm 이상 높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견과류 보관법. 견과류의 영양소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이 중요합니다. 보관 온도와 습도. 견과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습도는 60% 이하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밀폐 용기에 넣어 냄새가 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선택.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물질이 우러날 수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밀폐가 잘 되는 용기를 선택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관리. 개봉하지 않은 견과류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 정도이지만 개봉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견과류와 건강한 동행. 오늘 영상을 통해 견과류에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정리. 견과류는 하루 30g을 넘지 마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공되지 않은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고지혈증,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오늘부터라도 견과류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견과류를 드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한 봉지를 다 먹는 대신 작은 그릇에 적정량만 덜어서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곧 적응하실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의 당부. 30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견과류 하나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잘못된 섭취가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섭취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미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한 삶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황금 법칙을 기억하시고 견과류와 건강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